안녕하십니까. H2 코리아 김성복입니다. 오늘 2020 H2 월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성무 창원시장님, 그리고 안구경 H2 월드 조직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자원 고갈이나 환경 오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수소 경제로의 에너지 전환을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수소 경제 주목되는 정책, 기술 주제로 이번 H2 월드 컨퍼런스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을 비롯해서 EU, 유럽, 같은 말이네요. 독일, 폴란드 등 세계 각국은 자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합되는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각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책과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이라는 목표 아래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많은 후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산업계와 함께 빠르게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소전기차 보유 세계 1위,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발전 보급률 이런 부분에서 최다 반열에 올라섰고요.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를 법을 제정해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국무총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해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창원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을 수소산업특별시 창원을 선포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40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이라는 비전 발표와 올 11월에는 국내 최초 상용 수소 액화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수소경제 주요 정책 및 진흥 방안 중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국내 수소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소일까요? 수소는 아시다시피 원자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수소 화합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소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수소는 예전부터 1960년대부터 발전용 연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비료 원료라든지 합성 연료, 암모니아 비료 생산, 금속 정제 등 많이 쓰였고요.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한 아폴로 11호에서 연료로 쓰인 게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연간 5천만 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그동안의 탄소 에너지 중심의 사회의 CO2 발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대안으로 수소 경제와 수소 에너지가 가장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수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환경 에너지면서 에너지 저장 수단입니다. 수소는 활용처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인데 수송 분야에서 연료로 쓰이고요. 전기가 만약에 피크타임에서 전력이 남아돌 때
다시 활용해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로서는 난방, 그 다음에 철강, 시멘트, 제지, 알루미늄 이런 분야에 열을 활용해서 쓰이기도 하고 가정용,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로 쓰이는 것은 비료나 정유, 플라스틱, 정제 이런 곳에서 쓰이고요. 철강이나 야금, 유리 만드는 데도 역시 수소가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밀고 있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잡아놓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라는 전력망의 보강 없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발전량이 가운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수소 ESS를 통해서 피크치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수소화시켜서 다시 그 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 저장수단,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응용 분야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로서는 수소차, 연료전지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수소 트럭, 트램, 그다음에 휴대용, 이동용 그 연료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고속철도, 비행기, 선박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이게 이제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차로 그 전환이 될 때 내연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개의 그 부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예를 들자면 3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전기차는 한 19,000개의 부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소차는 한 24,000개 정도가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수소차 연료전지 생태계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 확대에 따라서 협력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요인이 되고 고용 창출로 연계가 가능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소경제 그러면 아마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과연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그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소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소 에너지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뭐 코스트 문제, 또한 그 전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따를 텐데 수소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서 CO2를 줄이는 CO2 코스트를 거기에 같이 붙이면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왼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연료전지차 보급이 현재로서는 한 10,000대 정도 되는데 7천만 원 뭐 이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2025년 정도 가면은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그 탄소차, 휘발유나 경유차처럼 4천에서 5천만 원대로 낮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620만 대, 2040년 조금 뒤긴 합니다만은 2040년 620만 대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 이쪽 저쪽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연료전지 발전 용량에 따른 그러니까 1kW당 건설비가 현재로선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030년, 2040년 정도 보급 용량이 한 15기가와트 정도까지로 올라가면 건설 비용이 킬로와트당 한 200에서 15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 비춰볼 때
현재 수소와 연료전지 생태계는 경제성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산업계의 노력을 통해서 또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보급 활성화와 활용단에서 보급이 활성화되고 생산단에서 그린 수소와 그 수소 생산이 규모의 경제를 갖는다면은 가격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언제부터 수소 경제를 이행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05년 9월에 친환경 수소 경제 구현 마스터 플랜이라는 그런 플랜을 수립하고 수소 경제가 그때부터 부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수소차 공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이라는 계획을 냈고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 연구 개발과 수소 생태계 기술 개발을 진행해서 수소 산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에 정부는 글로벌 시장 선점과 그린 수소 산유국 도약을 목표로 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4월에 수소 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6월에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켰고요. 특히 지난 2월에는 수소경제법을 세계 최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이 됐고요. 또한 그때 그 수소경제법에 따른 수소산업 진흥, 안전, 유통에 대한 전담기관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는 정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중에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세계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주요국의 수소 경제 현황을 소개드리면요. EU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규모의 그 수전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구축 중에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10기가와트 규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이용 확대와 활용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그린 수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의 그린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 재생에너지 활용한 수소 공급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030년까지 수소차 80만 대, 수소버스 1200대, 충전소 900개소를 지금 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해외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나 브루나이, 뭐 노르웨이나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과 협력해서 수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소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린 수소로 아시아 탑3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린 수소 단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듯이 이제 그 에너지 문제, 그리고 친환경 문제, 탄소 문제를 전면적으로 아젠다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그 수소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난 10월에 다시 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소 차량의 다변화라든지 연료전지 발전 확대, 기술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보시면 특이한 것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가 사실은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세계 최대 4기가와트급 수전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UAE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저가의 수준의 수소 생산을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국토 면적을 활용해서 그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소경제 로드맵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수소차는 현재 2018년에 1,800대, 지금 현재 한 10,000대 정도가 있고요. 2022년까지는 한 81,000대 목표, 그 다음에 2030년에는 85만 대, 2040년에는 6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2018년에 14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10월 현재 5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 누적 한 80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까지는 310기, 2030년까지는 660기, 그 다음에 2040년까지 1200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 같은 그 수소 충전소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공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특수목적 법인인 하이넷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와 코하이젠을 설립하였고요. 특히 코하이젠은 내년 2월에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량을 잠시 살펴보면 2018년에 307메가와트 정도에서 현재는 547메가와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5기가와트, 2030년에 2기가와트,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15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소의 그 에너지, 수소 에너지가 이제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18년에는 연간 13만 톤 정도가 수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는 한 47만 톤, 30년에 194만 톤, 그 다음에 2040년까지 약 530만 톤의 그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그래서 이 수소를 이제 친환경 그린 수소와 현재로서는 뭐 그 재생 수소, 그 다음에 부생 수소, 그 다음에 계질 수소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그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재생 에너지로부터 그 수소 생산 공급 활용을 위해서 수전의 시설을 설치하고 해외 수소 생산 도입, 그린 CO2 프리 수소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 국무총리 및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출범으로 부처별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시키고 그럼으로써 수소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그런 밑거름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그 수소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지난 7월 1일 날 1차 위원회를 가졌고요. 지난 10월 15일 날 2차 위원회를 가졌는데 1차 위원회 때는 수소 전문기업 육성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발굴, 그다음에 지역별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그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요. 지난 10월에 열린 2차에서는 수소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연료전지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
자, 그러면 수소 경제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에 우리 경제를,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경제가 추격형 경제였지만 수소 경제를 통해서 세계에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또는 탄소 프리 경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산업 간의 불균형 또는 불평등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가적 그린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재생에너지 3020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4가지 방안을 그린 뉴딜에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소산업 전 주기에 걸쳐서 생산, 저장, 유통, 활용 등 이런 전 주기에 걸쳐서 원천 기술 개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고요. 수소 충전소의 부품 장비 국산화라든지 또는 연료전지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소재 부품의 R&D 개발, 그리고 수소차 성능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생산, 저장, 유통, 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수소 전문 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6개 수소 시범 도시를 조성해서 주거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각종 그 생활 시설들을 수소 에너지로 사용해서 지역 특화된 산업과 혁신 기술 육성 등을 강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수소 생산 공급입니다. 그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처 인근에 이제 그 생산 기지가 구축이 돼야 사용하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처 인근에 수소 생산 기지 한 6군데 정도 지금 그렇게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축하고, 그다음에 수소 유통 기반을 구축해서 수소가 안전하게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그린 모빌리티입니다. 그 수소차 보급 확대로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를 450개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승용차, 그 다음에 버스, 택시 이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화물차라든지 상용차라든지 이런 건설기계, 뭐 드론,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그린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2021년 예산액이 현재 정부안 반영된 게 7,977억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는 그린 뉴딜 예산 10개 사업 1,036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 수소산업 현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10월 기준에 1041대, 울산이 1718대, 서울이 1426대, 경기도가 1458대 등이 있고요. 버스가 27대, 택시도 지금 서울에 시범적으로 택시가 한 2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말씀드렸듯이 52기가 있고요.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누적 546.9메가와트 정도가 그 구축이 돼서 국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수소 충전 및 생산 인프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10월에 수소 충전소 배치 전략을 발표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충전소가 지금은 사실 52기라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2030년에 660기, 거기에 빨간 색깔 있는, 지도에 빨간 색깔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수소 생산기지가 예상되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신 2040년에 1200기를 구축해서 전국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2030년 정도만 되면 전국 주요 도시의 수소차 운전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20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수소 관련 특화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수소 경제라는 것은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지역별 수소 관련 특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생산 클러스터라든지 수소 시범 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규제 자유특구라든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1호로 해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원 같은 경우에 분산형 소규모 생산기지 설치라든지 수소 핵화 실증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창원시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수소 경제 관련 신사업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30년, 지금부터 한 10년 뒤 정도면 가시적인 수소 경제 사회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수소 경제 진흥 방안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진흥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수소 밸류 체인에 걸쳐서 수소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이고 정교한 수소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 체계 구축을 통해서 전문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애로사항을 개선해주는 등 패키지형으로 집중 지원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그거를 실증 추진하고 생태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HT코리아는 수소 전문 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비즈니스 성장 지원을 통해 제도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소 관련 인증을 받아서 그것이 시장에 좀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이드로젠 데스크라고 모든 수소에 관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저희가 받아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통합 정보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진단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수소 경제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 산학년 전반에 걸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국민 수용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충전소 건설 설치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전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안전도가 어떻고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충전소 들어온다 이러면 되게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노력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제도나 기준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소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제고하고 신속히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제도화들을 통해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년 기술 협력을 통해서 국내 수소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또한 기반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소 경제 진흥 방안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이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우리 강점이 뭐고 보완점이 뭐고 반영할 정책이 뭔지를 다 종합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내년 1, 2월 안에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부는 그린 수소 생산 활용 및 액화 수소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소 생산은 그린 수소에 대한 프로젝트로 총 3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 유통 대용량 충전이 필요한 충전소 주변을 중심으로 액화 수소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인증 제도 같은 거, 그다음에 그린 수소에 대한 REC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많은 세계 최초, 세계 최다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를 글로벌 시장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2021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그린수소 관련 정책과 R&D, 종합적인 보급계획 등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H2코리아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통로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기조연설을 마치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